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 탑7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욕구라고 부르는데요. 애착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아무리 그런 것에 초연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살아 숨쉬기 마련이죠. 사람들을 엮는 심리적인 끈은 애정이고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릴 적부터 이러한 심리적 끈을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는 남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 사이의 어떤 연결을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관계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빠져드는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 중에 한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따금 못 견디게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나 만나면 오히려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라도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쉽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 탑7. 첫 번째, 바람 끼는 남자.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일종의 습관 같아서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계속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어요. 바람 끼는 사람들은 절제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바람기 많은 남자는 평소 자기 자랑이 좀 심하거나 은근히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돈에 대해 자랑하듯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과시욕 때문인데요.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시욕이 높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여성과의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시욕이 큰 남자들이 바람둥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바람 끼는 사람들은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어도 자신의 성적 욕망과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넘어오는 걸 즐기기 때문이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일지라도 바람 낀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당신의 정신만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두 번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남자.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큰 편이에요. 평상시엔 상냥하고 다정하고 한없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상대방의 언행이 뭔가 거슬릴 때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충동적이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달콤한 말로 사랑을 속삭이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잔인한 말이나 욕설을 서슴지 않고 하며 당신을 비난하는 거죠. 상대방과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갑자기 욱해서 화를 내고 자기 기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 지르고 폭언을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요? 이렇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연애는 당신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세 번째, 폭력적인 남자. 근데 그 남자 누구야? 사촌 동생인데?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심하게 경계한다거나 마치 나를 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질투심을 강하게 드러낸다면 조심하세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평소 이성관계에서 남들보다 29%나 더 큰 질투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예고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모를 경쟁자들을 경계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썸 단계부터 마치 넌 내 거야 라는 식으로 내 주위를 정리하려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들은 남들보다 의심을 27%나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썸 단계에서도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행을 간다거나 누굴 만난다고 하면 유독 예민하게 굴고 자꾸 나를 떠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사귀기도 전에 나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연애할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해질 거예요.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이 낮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통제력이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당장 하고 싶은 걸 참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폭력적인 성향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남자와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네 번째, 나쁜 남자. 심리학에서는 나쁜 남자를 다음에 3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공감 능력 부족, 사이코패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죠. 둘째, 지나친 자기의 나르시시즘.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믿으며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특성이에요.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마키아벨리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들은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특성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3가지의 특성을 묶어서 어둠의 3대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남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서 잘 꾸미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쁜 남자는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많이 쏟습니다. 실제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 외모를 세련되게 꾸미죠. 그래서 이성에게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또한 나쁜 남자들이 이성과의 가벼운 만남을 즐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표현을 쓰며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남자를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이유죠. 하지만 어둠의 3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연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필 확률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매력적인 남자일지라도 나쁜 남자라는 판단이 서면 만나지 마세요. 5번째, 술, 도박, 게임 등 중독성이 강한 것에 심취해 있는 남자. 소위 말하는 덕후와 중독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덕후도 어떤 것에 몰입하고 중독 증세를 보이긴 하지만 덕후는 자기 생활이 가능하지만 중독은 절제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이나 게임 등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삶의 윤활유 정도로 사용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6번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남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거짓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짓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점점 더 커다란 거짓말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남자와의 만남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솔직해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관계가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호감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한 사람의 실체는 조만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7번째, 집착이 심한 남자. 내가 없으면 심하게 외로워하고 자신을 거절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주위의 이성에게 질투심을 보이고 나를 의심하고 떠보는 듯한 행동. 바로 집착입니다. 문제는 연인 사이에선 이런 행동들이 집착으로 느껴져 경계하게 되지만 썸 타는 관계에서는 그냥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좋아해서 질투하는구나.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나를 향한 열정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 연인이 아닌 관계에서 이런 모습들을 심하게 보여온다면 그건 곧 힘든 연애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연애 중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데이트 폭력이고요. 연인이 되기 전부터 집착을 한다는 건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를 거란 건 아니지만 당신을 감시하려고 들거나 억압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두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집착이 좀 심한 것 같으면 충분히 살펴보고 연애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 탑7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 탑7. 첫 번째, 바람기 있는 남자. 두 번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남자. 세 번째, 폭력적인 남자. 네 번째, 나쁜 남자. 다섯 번째, 술, 도박, 게임 등 중독성이 강한 것에 심취해 있는 남자. 여섯 번째,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남자. 일곱 번째, 집착이 심한 남자.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